유튜브 채널 다정한 의사 통증왕 최봉준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원장님. 근데 가을 날씨가 좋은 건 좋은데 이 늦가을에 찾아오는 통증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준입니다. 확실히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숨어있는 찬바람을 자꾸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통증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늦가을 이 통증의 종류와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가을이 오면은 어떻게 되죠? 밤낮에 아침에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맞아요.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 몸이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온차가 이렇게 있다 보면 아침엔 춥고 낮에는 뭐 더울 수도 덥고. 있고 밤에는 아주 추워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게 바로 몸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를 반복하면서 통증 같은 것을 네.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있죠. 뭐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뭐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사람도 있지만, 또 그다음에 뭐 손목, 뭐 여러 가지 아픈 사람이 많은데 특히나 이런 가을 돼서 이런 기온차로 인해서 손목의 통증으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은 뭐 요새 컴퓨터 하는 사람도 많이 쓰고, 맞아요. 또 주부님들도 가사 일하면서 손목을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이렇게 손목에 네. 웬 터널이 있냐고 그러겠지만 네? 손목에는 이렇게 네.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 보시면 뭐 인대가 지나가고 네. 터널 같이 돼 있어. 왜 터널이냐면 인대가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고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 이렇게 덮개 같이 인대가 덮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팔 움직일 때 이 덮개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인대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 같이 우리 손목으로 가는 인대, 혈관, 신경들을 보호하는 밴드 같은 이런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손목 터널이라고 쪽에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손목을 쓸 때 이런 걸 괜찮은데 네. 손목을 많이 쓰거나 구부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손목 터널이 좁아지죠. 아, 터널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 좁아지냐면 인대가 두꺼워져요. 많이 쓰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네. 인대가 두꺼워지면 상대적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협소해지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인대하고 신경이랑 막 서로 비비고 어떻게 됐어? 아프고? 그러면 신경을 막 건드리니까 아프게 되죠. 그래서 통증이 손 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손으로 가는 신경이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네. 손바닥이 저리죠. 그죠? 그다음에 심하면 감각이 멍멍해지고 잘 힘도 안 주고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을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되게 인구의 한 1% 정도가 여기 생기고요. 특히 중장년의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손목을 많이 쓰는 일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또 지난번에 또 명절 증후 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반복하는 가사 노동, 뭐 육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중년 여성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왜 여자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남자들은 손목 안 쓰나요? 그러게요. 남자들도 뭔가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확실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명절이라든지 집안일 반복되는 것들이나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뭐 육아를 하거나 이럴 때 근데 요즘엔 남성분들도 육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남성분도 가사 많이 하죠. 그렇죠. 요즘에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다음에 뭐 저기 애기도 많이 보죠. 그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도 이건 많이 생기는지 바꿔야겠네요. 그러니 이게 중장년의 여성이 늘어나겠다. 아니라 이제 젊은 남자에게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이 이제 요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폐경기 이후에 중년분들이 이제 근육도 약하고 네.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골다공증도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아프고 네. 또 굉장히 이 통증 때문에 밤에도 뭐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는 어디서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좀 이런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뭐 타자 치시거나 뭐 웹툰 그리시거나 소설 쓰시거나 게임 하시거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 워낙 마우스를 많이 쓰니까 손목이 맨날 아프다, 받침대 같은 거라도 받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그냥 일반 통증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보통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해서 오는 병은 두 개가 다 맞죠. 보통 하나 손목을 가장 많이 썼을 때 터널이 좁아져서 오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요. 네. 또 손목을 많이 써갖고 어떤 손목으로 가는 여기 인대들의 손상이 와갖고 그것을 나오는 통증이 오고요. 또 하나는 이 척골신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척골신경에 의해서 오는 신경통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딱 이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 네. 가지. 손목을 꺾어요 이렇게. 손목을 딱 꺾어서 네. 이렇게 꺾어서 한 몇 초만 한 30초만 있으면 벌써 손이 저리기 시작하죠. 아, 30초. 네. 왜냐하면 이 안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는데 네. 가뜩이나 좁은데 이걸 더 구부리면 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신경을 더 빨리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난 바서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통증의 부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지나는 게 엄지서부터 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까지 주로 저리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인데 네. 척골신경으로 인한 증후군이 있어요. 그건 주로 이 아래쪽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렇게 지릿하게 오면은 이 아래쪽 척골신경에 의해서 눌려서 오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다르고요. 네. 또 이렇게 우리 아까 30초 이렇게 했는데도 신경이 저리는 게 없다. 그러면 이런 터널 증후군보다는 여기 손목으로 하는 인대, 관절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 특히나 관절 사이에는 이렇게 관절낭이라는 게 있는데 관절낭이 염증이 일으키면서 네. 통증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손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병을 하는 게 좋고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손목 이렇게 저리고 그런 증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말고 목 디스크나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손이 저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목에 있는 신경이 너무 많이 눌리고 있을 때도 양손이 손이 저릿저릿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저려요 그러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볍게는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목 디스크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걸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목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그쵸.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요거 손목 여러분 꺾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좀 불편해요 했을 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 손이 저리고 그러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쉬면 되죠. 그러니까 그쵸. 손목을 되도록 쉬어야지. 쓰지 마시고 네. 손목을 썼을 때는 이게 손목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있어요. 손목이 꺾이지 말라고. 손목 보호하는 이런 거를 해갖고 손목이 되도록 꺾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보시고 네. 또 여기 관절낭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약물을 통해서 염증약도 좀 먹고 통증 조절을 하면서 좀 치료를 하다 보면 초기에는 뭐 되게 약물이나 이런 스트레칭 체조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심하면은 이제 진통소염제도 해야 되고요. 병원에 가셔서 일단 초음파를 봐서 여기를 초음파로 자세히 봐서 인대가 두꺼워졌나 신경이 부었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음파로만 봐도 바로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해서 여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뼈주사라는 것 같은 주사 같은 거 약물을 싹 집어넣으면 네. 신경주의 염증이 싹 없어지면서 그 통증이 저림 증상들이 싹 없어지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또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이걸 한 번 정도 쓰고 계속 아플 경우에는 여기다가 요새 DNA 주사라고 해서 그런 신경을 회복하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네. 약물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좋아지고요. 그러나 이게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고 네. 좀 계속 만성적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그 터널을 하는 그 인대를 잘라주는 터널을 이렇게 짜는 수술 같은 것도 하는 넓혀주는 건가요?
터널을 이렇게 위에서 인대가 딱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인대를 딱 잘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등 게 딱 벌어지니까 이게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손목 터널 좋은 그 인대 절개술 같은 것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손목을 잘 관리하시고 초기에 빨리 스트레칭도 하고 치료를 하시면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너무 또 그냥 오랫동안 쓰시다 보면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약간 가볍게 통증이 있을 때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이제 그 뒤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을 안 하는 거긴 한데 일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예방법, 좀 스트레칭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스트레칭 하면 좋을까요, 이 손목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예방이죠. 그래서 예방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과도하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방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일을 할 수 없이 하다 보면 또 손목을 쓰게 되면 손목을 쓴 다음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 스트레칭 아까 이렇게 하면 통증이 온다 그랬죠. 네. 그 스트레칭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아, 그래서 네. 손목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붙여주고 힘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손목이 이렇게 쭉 되면서 여기가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손목이 시원해질 거예요. 이런 운동을 자주 좀 하시고요. 네. 또 뭐 이렇게 손목을 펴고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굉장히 있고요. 쉬운 자세네요. 쉬운 자세 이렇게 그래갖고 손목을 이렇게 반대로 꺾어주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위로도 올리시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네. 손목이 스트레칭되고 미완이 돼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선은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아픈 것 같다 자주 이렇게 꺾어 주시고요. 요렇게 요거 기도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손목 예. 아프지 않게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이 통증왕 최봉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